지금 당신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월급이 들어오고 적금으로 빠져나가고 그게 끝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말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요, 유튜브에서 본 종목 따라 샀다가 물리고 친구 말 듣고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1년이 지나도 남는 건 증권사 수수료 납부 내역뿐이에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리의 시계는 멈춰 있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있죠. 오늘 그 시계를 다시 돌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이라는 숫자 기억해 두세요. 이게 부자들이 절대 입 밖에 안 내는 공식이거든요. 71을 연 수익률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나옵니다. 연 12% 수익률이라면요. 72 나누기 12, 단 6년이면 원금이 2배가 돼요. 1천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되고 4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죠. 20년 뒤엔 1억 6천만 원이에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6년마다 월급 2배로 올려주나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10년 다녀도 연봉 2배 오르기 힘든 게 현실인데 투자 세계에선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봤고 책에서 읽었고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근데 행동은요? 정반대로 해요. 수익 조금 나면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겁나서 손절하고 복리가 굴러갈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30대 직장인 이대리가 딱 그랬어요. 매달 50만 원씩 적금 대신 투자하면 10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계산기 두드려 봤거든요. 연 10%만 잡아도 원금 6천만 원이 1억이 넘더라고요. 숫자 보고 가슴이 뛰었죠. 당장 증권 계좌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5% 뜨니까 바로 빼버렸어요. 복리의 시계가 돌아가려면 최소 5년은 내버려둬야 하는데 3개월 만에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시계가 멈추면 마법도 멈춥니다.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라요. 시간을 안 주면 1천만 원은 영원히 1천만 원입니다. 2015년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미국 주식 ETF를 산다고 하니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미국 주식은 위험하다, 환율 때문에 망한다, 한국 사람이 왜 굳이 미국 주식을 사냐, 이런 말들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 40대 초반의 박 과장은 그냥 무시했어요. 매달 월급날 되면 자동이체로 50만 원어치 S&P 500 ETF 매수하고 끝. 차트 분석 안 했어요. 뉴스 보고 타이밍 재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계처럼 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어요. 하루에 마이너스 10%씩 떨어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다 팔았거든요. 박 과장은요? 똑같이 50만 원 샀어요. 주변에서 제정신이냐고 물었대요. 그래도 샀어요. 2022년 금리 폭등하면서 또 폭락했죠. 박 과장은요? 또 똑같이 50만 원 샀어요. 9년 동안 딱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원금 5,4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2배가 넘게 불어난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고 안 팔았을 뿐이에요. 반면에 2021년에 주식 시작한 김대리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때가 역대급 불장이었거든요. 사기만 하면 올랐어요. 김대리는 초반 수익에 취했죠. 적금 깨고 비상금 털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넣었어요. 근데 2022년 하락장이 오니까요. 버티질 못했어요. 매일 빨간 숫자 보면서 잠을 못 자다가 결국 바닥에서 전부 손절했습니다. 박 과장과 김 대리 둘의 차이가 뭘까요? 실력이요? 정보력이요? 아니에요. 시장보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느냐 아니면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느냐. 딱 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 종목 급등 이라는 기사 보고 바로 매수 버튼 누른 적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여러분은 고속도로에서 페라리를 자전거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AI 알고리즘이 0.001초 만에 뉴스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매매해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반응하고요. 헤지펀드들은 수십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로 시장을 분석해요.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시장 속도가 체감상 수천 배는 빨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 주식 사세요라는 영상 보고 증권 앱 켜는 동안 이미 수백만 명이 그 정보를 봤어요. 가격은 벌써 올라 있고요. 맛집 검색해서 찾아가 봤더니 이미 줄이 100m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 사람들은 이미 배 채우고 나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나왔다는 건 이미 좋은 자리는 다 찼다는 뜻이에요. 지난달에 만난 20대 후반 최사원이 딱 이랬어요. 반도체 관련 호재 뉴스 보고 그날 바로 들어갔대요. 확신에 차 있었죠. 근데 다음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은 그 뉴스 나오기 며칠 전에 이미 사서 물량 쌓아놨던 거예요. 뉴스 터지는 날 개인들 우르르 들어올 때 그들은 팔고 나간 거죠. 최 사원은 그들의 출구 유동성이 된 거예요. 호구가 된 거죠. 남들 다 아는 정보를 쫓아가면 항상 끝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식으론 절대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라리를 쫓아가지 마세요. 대신 페라리가 지나갈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워런 버핏 다들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그 사람도 어떤 종목이 언제 오를지 정확히 몰라요. 레이 달리오도 몰라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하는 사람인데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1929년 대공황, 미국 증시 90% 폭락했어요. 회복했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또 폭락했어요. 회복했죠.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전부 다 처참하게 무너졌다가 회복하고 더 높이 올랐어요. 100년 동안 수십 번의 위기가 왔는데 결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들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안 해요. 그냥 길목에 서서 기다려요. 언젠가 페라리가 지나갈 거니까요. 지나가면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 투자자들은요, 이걸 못 참아요. 헬스장 처음 등록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열심히 운동하고 체중계 올라가요. 왜 안 빠졌지? 2주 차에 포기해요. 투자도 똑같아요. 한 달 했는데 수익 안 나면 이거 아닌가 하면서 팔아버려요. 10kg 빼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야 하잖아요. 투자는요, 최소 5년이에요. 근데 한 달 만에 결과 보려고 해요. 조급함이 여러분의 돈을 잡아먹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 버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해요. 좋은 길목 잡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투자해서 돈을 잃는 진짜 이유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뇌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능 자체가 투자에서 지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무섭죠? 불안하죠?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팔아요. 반대로 주식이 오르면요? 기분 좋죠? 더 오를 것 같죠? 그래서 더 사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수십만 년 동안 생존하려고 진화한 뇌가 이렇게 작동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본능대로 하면 주식에서 100% 손해봐요. 왜냐고요?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팔고 꼭대기에서 탐욕에 눈멀어 사니까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반대로 할까요? 본능이 이성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상담했던 정 부장님 얘기해 드릴게요. 투자 경력 15년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이번엔 확실해라면서 한 종목에 올인해요. 처음엔 올라요. 수익률 보면서 웃죠. 근데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해요. 조정이겠지 하면서 버텨요.
더 떨어져요. 결국 못 버티고 바닥에서 손절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주식이 다시 올라요. 이걸 15년째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뇌가 그렇게 시키거든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요. 본능을 거스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한 곳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자산에 나눠 담는 거예요. 그래야 뇌가 공포에 질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분산 투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히 왜 해야 하는지 아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 창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뉴가 아메리카노 하나뿐이에요. 커피 좋아하는 손님만 와요. 여름에 시원한 거 찾는 손님요? 그냥 나가요. 달달한 거 좋아하는 손님요? 역시 나가요. 매출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떼도 넣고 에이드도 넣고 스무디도 넣으면요. 어떤 손님이 와도 어떤 계절이 와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주식만 100% 들고 있으면요. 주식 시장 폭락하면 내 자산도 같이 폭락해요. 끝이에요. 방어할 수단이 없어요. 근데 채권도 넣고 금도 넣고 달러도 넣으면요. 2022년 생각해보세요. 주식 시장 폭락했잖아요. 근데 그때 달러 가치는요. 급등했어요. 금 가격도 버텼고요. 주식에서 잃은 걸 달러랑 금이 막아준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를 상쇄해주는 거죠. 축구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팀 감독이에요. 선수 11명 뽑아야 해요. 근데 공격수만 11명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할 땐 좋죠. 근데 상대가 역습하면요. 골키퍼도 없고 수비수도 없으니까 그냥 뚫려요. 매번 5대6으로 져요. 투자 포트폴리오도 똑같아요. 공격적인 자산만 잔뜩 담으면 상승장에서는 신나요. 근데 하락장 오면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골키퍼 역할 하는 채권, 수비수 역할 하는 금,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공격과 수비의 균형, 이게 분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분산 투자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ETF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거 진짜 혁명적인 도구예요. 예전에는요, 분산 투자하려면 돈이 엄청 많아야 했어요. 삼성전자도 사고, 애플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이러려면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만 원이면 돼요. ETF 하나 사면 그 안에 수백 개 기업이 들어있어요. S&P 500 ETF 하나 사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미국 대표 기업 500개 동시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 원으로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아무 ETF나 막 사면 안 되거든요. 기본 공식 알려드릴게요. 주식형 ETF 50에서 60%, 채권형 ETF 20에서 30%, 금이나 원자재 ETF 10에서 20%. 이 비율로 섞으면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돼요. 레이 달리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올해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금 7.5%, 원자재 7.5%. 이렇게 배분했더니요. 30년 동안 연평균 9.7% 수익을 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최대 손실이 고작 마이너스 3.9%였어요. 주식만 들고 있으면 반토막 나는 해도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거의 안 깨진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어야 해요. 주식 올인하면요. 하락장 오면 새벽 3시에 눈 떠져요. 불안해서요. 근데 분산해 놓으면 떨어져도 괜찮아. 다른 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하면서 꿀잠 잘 수 있어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100만 원으로 분산 투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 1억은 있어야 투자지. 근데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운전면허 따고 바로 고속도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주차장에서 연습하고, 동네 골목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큰 도로 나가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100만 원은 주차장 연습이에요.
여기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30% 잃어봤자 30만 원이에요. 아프긴 하지만 인생이 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연습 없이 바로 1억 들고 시장에 뛰어들면요. 30% 잃으면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멘탈 나가죠. 판단력 흐려지죠.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팔아버리죠. 재기불능이에요. 소액으로 연습하는 건요. 나중에 큰돈 잃지 않기 위한 학원비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10만 원씩 10개 ETF 사보세요. 국내 주식 ETF, 미국 주식 ETF, 선진국 ETF, 신흥국 ETF, 채권 ETF, 금 ETF, 달러 ETF. 이렇게 다양하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켜보세요. 미국에서 금리 발표 나면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쟁 뉴스 나오면 금이 어떻게 뛰는지, 환율 오르면 달러 ETF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뉴스로만 볼 때는 남 얘기 같았는데요. 내 돈만 원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달라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짜 경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책 10권 읽는 것보다 내 돈 10만 원 넣어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지금 20대, 30대라면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체력 지금이 최고예요. 밤새워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40대, 50대 되면요. 야근 한번 하면 3일을 알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노동소득도 같이 줄어들어요. 일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놔야 하는 게 있어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자본소득이에요. 내가 안 일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요. 이걸 지금부터 만들어놔야 해요. 그 중에서 금 얘기 먼저 할게요. 금이 왜 중요하냐고요? 보험이에요. 전쟁 나면 주식 폭락하잖아요. 근데 금은요? 급등해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금은 버텨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를 인정한 유일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은 무조건 넣어두세요. 만약을 위한 보험이에요. 이제 부동산 얘기할게요.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 있잖아요. 왜 생겼는지 아세요? 부동산이 진짜 좋은 자산이어서요? 아니에요. 팔기 어려워서예요. 주식은요, 앱 열고 3초면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우면 바로 팔아버리죠. 근데 부동산은요? 부동산 중개사 부르고 매수자 찾고 계약하고 등기치고 최소 몇 달 걸려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올라버리니까 불패 신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주식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최소 5년은 안 판다. 이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앱 삭제하세요. 시세 확인하지 마세요. 부동산처럼 대하면 주식도 불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직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잖아요. 레버리지는 위험해요. 그래서 리츠 ETF를 추천해요. 만 원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2055년이면 바닥난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요. 근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늙어요. 국민연금 있든 없든 60대, 70대는 와요. 그때 일할 수 있을까요? 체력도 없고 써주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개인연금이요. IRP, 연금저축 같은 거요. 이름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여기에 돈 넣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요. 55세까지 못 빼요.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얘기했잖아요. 팔기 어려워서 장기 투자되고 그래서 돈 번다고요. 연금 계좌도 똑같아요. 못 빼니까 복리가 굴러가요. 25살에 시작한 사람이랑 35살에 시작한 사람, 10년 차이인데요. 은퇴할 때 자산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일찍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위기 관리 얘기할게요. 위기는요, 예고하고 안 와요. 2020년 코로나 누가 예측했어요? 아무도 못했잖아요. 2022년 금리 폭등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존재하는 한 버블과 폭락은 반복돼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피투요. 빚내서 투자하면요. 떨어질 때 멘탈이 버텨질 수가 없어요. 원금도 아니고 빚인데 녹아내리는 거 보면 미쳐버려요.
결국 바닥에서 강제 청산당해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10에서 20%는 항상 들고 있으세요. 위기를 예측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자산 배분이 그 답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보다 빠를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쫓아가지 말고 길목 지키세요.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세요. 공격수만 11명 뽑으면 져요. 수비수도 넣으세요. 분산하세요. 복리의 시계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세요. 적은 돈이라도 상관없어요.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최소 10년 버티세요. 중간에 빼면 끝이에요. 부자 되는 공식은 복잡하지 않아요. 일찍 시작해서 오래 버티는 것. 이게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